네, 진짜 주식 3부 수익으로 가는 비장의 한수 수비수 안녕하세요. 최기훈입니다. 자, 시장은 요동쳐도 고수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식 고수들과 함께하는 전략의 장 매일 저녁 9시부터 1시간 30분 그 전략의 문을 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나눌 한국경제TV 최고의 전문가 세 분과 함께 할 텐데요.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얼굴이 나오는군요. 네, 얼굴 나와야지만 말씀하시는. 예, 그럼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아름다운 밤, 아름다운 남자 김동엽입니다. 아름다운 밤, 아름다운 남자. 네. 오, 라임이 전혀 안 어울리지만 많이 어울립니다. 가슴에 배지도 굉장히 삼선. 네. 우리 김동엽 대표 함께 하시고요. 자, 이어서 부탁드립니다. 네. 소개 부탁드립니다. 한국경제 최초의 트리플 우승 진주만 이광무입니다. 네, 오늘은 다시 또 진주만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 네. 진주만 이강무 대표도 오늘 함께 하십니다. 자, 계속해서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새로운 얼굴 이영빈 파트너입니다. 네, 우리 이영빈 파트너 또 오늘 함께 하십니다. 자, 지난주에 세 분이 아니라 두 분은 첫 방이 나갔고 김동엽 대표 네. 개인 사정으로 해서 이제 이번 주부터 합류를 해 주시는데 네. 이영빈 대표 첫 방송 나간 후에 주변 반응이 어땠는지 한번 여쭤볼게요. 네, 앵커분이 질문을 너무 많이 하신다. 이런 말. 아, 말을 줄여라? 네. 아, 말을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고는 없었나요? 네, 그거 말고는 딱히요. 환경에서 얼굴 뵈서 반갑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었을 법한데 네, 지금 생각이 났습니다. 그 얘기도 있었어요. 이영빈 대표가 이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제가 질문을 안 하고서는 답을 들을 수가 없다 이렇게 이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 자, 새롭게 우리 김동엽 대표 함께 해주시는데요. 네. 김동엽 대표만 짧게 어떤 활약을 이 시간을 통해서 보여주실지 네. 각오의 말씀 짧게 듣고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 사실은 첫 방송이라서 조금 낯설긴 하지만 오늘 우리 컨셉이 수비수네요. 그렇죠. 네, 수비수. 저는 그렇지만 또 소수 의견 주장하는 사람으로서 네. 공격적으로 공격수 입장에서 한번 짜릿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종목들 많이 소개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수비수인데요. 이 풀 네임은 공격적입니다. 네. 수익으로 가는 비장의 한수. 오, 좋아요. 이것도 공격이거든요. 네. 수익으로 가는 비장의 한수 수비수 세 분과 함께 오늘도 1시간 반 동안 속 시원하게 허심탄회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장을 네모로 정리하는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의 한수는 네모다. 우리 김동엽 대표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엽 대표가 바라본 오늘 시장의 한수는 네모다. 오늘 시장은 네, 5글자 결혼 필요연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결혼 필요연이다. 네. 이건 전혀 감이 안 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원래 저 단어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결혼이라는 게 파티죠. 그렇죠. 예, 오늘 다시 한번 코스피 기준으로 45년 만에 최고치를 찍으면서 시장에는 완전히 파티가 일어나고 분위기죠. 있는데 네. 저 글자가 살아있을 때 다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필요연이 그러니까 결혼에 따른 어떤 후속 그 파티이기도 하지만 글자 그대로예요. 필요하다. 그래요. 예, 파티 즐기는데 어떤 분들은 저 필요연이라는 게 사실 결혼식 하면서 제일 신경 쓰는 부분인데 그래요. 저희 딸도 요새 결혼 준비한다고 막 알아보면서 필요해. 맛있는 식당, 그러니까 음식이 맛있는 집 알아보고 있거든요. 네. 근데 와서 느끼시는 분들의 어떤 감도가 다 다르죠. 지금 시장도 굉장히 장이 올라서 좋을 것만 같지만 느끼시는 감도나 아니면 겪으시는 상황에 따라서는 굉장히 즐겁기도 하고 맛이 없는 뷔페를 먹은 것 같은 느낌이기도 하고 그런 상황들이 다채롭게 있는 시장 아니냐 그런 생각에서 결혼 필요연이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래요. 항상 갔다 오면 그 평가를 그 먹는 것에 대한 질과 또 그 내용들로 평가들을 많이 하신다고요. 네. 야, 이번 결혼 먹을 거 있었어? 없었어? 어르신들이 그렇죠. 예, 보통 어르신들. 네, 저희는 신부가 이뻤어, 신랑이 멋졌어 이런 그런가요? 평가를 좀 하는데 예, 네. 제 나이 때는 당연히 이제 음식 가지고 많이 평가를 하기 때문에 오늘 시장을 보면서도 맛있게 드신 분도 계실 거고 소화불량 걸렸어 이런 분도 계실 거고 여러 가지 평가가 나오는 하루였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기본적으로는 파티다. 예, 이런 느낌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정말 몰라서 물어보는데 결혼 필요할 때 저 피로가 우리가 네. 필요할 때 피곤할 때 그 피로는 아니죠? 설마요. 네, 그건 아닐 그렇진 텐데 않고요. 네, 네. 그래요. 그냥 말을 말장난으로 이렇게 네. 표현을 해주셨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 시장에 대해서 좀 더 여쭤본다면 대통령이 100일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기다리고 있던 이야기들을
하셨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하시나요? 뭐 양도세라든지 네. 뭐 부동산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우리 시장에 관한 이야기들 음. 허심탄회하게 얘기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우리 김동엽 대표의 생각이 좀 궁금하긴 합니다. 네. 일단 대통령은 결국은 정치인입니다. 그래서 사실 명확한 정답을 주기보다는 이럴 수 있어라고 하는 기대감을 더 많이 네네. 내포된 언어들로 포장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뭐 말 그대로 국회에서는 특위를 만들어서 코스피 5천 보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대통령은 직설적으로 얘기하시는 부분 중에 오늘 딱 눈에 띄는 게 딱 하나 있었거든요. 자산 가치보다 시가총액이 적은 게 말이 돼 이렇게 아주 직설적으로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지난번 그 공약을 내걸거나 유세 때도 했던 얘기인데 다시 한번 끌고 나온 면들 있었고 어쨌든 자금 시장의 어떤 선진화를 통해 가지고 부동산에서 주식시장 쪽의 정상화를 이끌겠다. 이게 임기 내내 할 수 있는 정책이라는 것이 있었고 뭐 일단 확정된 언어로 쓰지 않았기 때문에 양도세 50%로 확정해 줄게 이렇게 얘기를 안 했으니까 시장에서 잠깐 움찔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10억을 고집하지 않겠다라는 언어 안에 그래요. 충분히 유추할 만한 내용들이 포함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국회에서 결국은 저는 이건 뭐 시행령을 고치지 않으면 그만이거든요. 그래요. 지금 50억으로 산정돼 있는 부분을 아무도 건들지 않으면 올해도 그냥 50억으로 넘어가는 거니까 결국 아무것도 안 하겠다라고 이해를 하시고 시장은 좀 그 양도세가 다시 10억 내지 뭐 2, 30억 정도로 또 뭐 줄어들까 봐 걱정할 수 있는 그런 뭐 우려들은 좀 잠재워지는 그런 언어들을 쓰셨다고 평가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종합했을 때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어떤 전략으로 이제 시장을 대응해야 되는지를 여쭤볼 텐데 우리 채팅창에 우리 시청자분께서 피로에 대해서 명확하게 올려주셨네요. 이렇게 친절하십니다. 네. 피로는 공개하고 알린다는 의미, 여는 잔치를 뜻한다네요. 즉 결혼을 공개적으로 알리고 축하하는 자리다 이런 의미다. 이렇게 그렇죠. 저는 그렇겠죠. 결혼 필요이니까. 네, 그래서 저는 결혼은 필요하다 해서 필요여는 아니겠죠. 예. 단어만 그냥 하지만 또 이렇게 한번 더 짚어주시는 이렇게 친절하다 이렇게 친절한, 말씀을 드리면서 자 그러면은 앞서 말씀해주신 내용들을 갖고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나 시청자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대응을 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일까요? 물론 오늘 시장 말미에 뭐 내일을 비롯해서 시장의 이제 미래 전략에 대한 얘기들과 함께 또 어떤 대응이 필요하신지에 대해서 얘기들을 친절하게 또 드리겠습니다만 저는 뭐 지금 개인 투자가분들 오늘 어제 수급을 보시면 사실 올라가는데 계속 조금씩 매도하시면서 대응하고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시장의 어떤 연장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뭐 지금 뭐 IB라든가 이런 데서 대충 연말 정도에 3,500 본다 이런 시각이 많거든요. 저는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매일 30, 40씩 올라가서 3,500 금방 갈 것 같거든요. 그래요? 다음 주 미국에서 금리 인하를 혹시라도 뭐 0.25든 비컷을 하든 상관없이 시장이 한번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장세가 나올 것 같아서요. 그래요. 근데 다만 제가 9월에 대해서 8월 말부터 말씀드리고 있는 기본 컨셉은 금리 인하가 한번 크든 작든 단행이 되는 순간 시장이 한번 점프업을 할 것 같은데 그 순간이 진짜 리스크가 극대화되는 기간이에요. 여러분들은 계좌가 올라가고 뭐 주식이 올라가면 좋아요 이러시지만 제 입장은 지수가 올라가고 가격이 올라가는 것보다 리스키한 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결국은 빠져나오고 엑시트를 해야 되는 시기가 훨씬 빨리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다음 주 목요일 전에 그런 시간이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만 다음 주 나올 때는 조금 다른 얘기를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미국의 금리 인하가 단행되는 17일 전후로 해서 시장에 큰 변곡점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일단은 그 바로 직전까지는 충분히 즐겨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금리 인하 나온 다음에 어떤 변곡점이 나올 것이고 금리 인하 이후에 크게 한번 요동친 다음에 그 변곡점 자리에서 시장은 상방 쪽으로 보고 예측하시나요? 하방 쪽으로 예측을 하시나요? 그 이후에 단기적인 상승으로 한번 절정의 뭐 포모 현상 이런 것들이 나오면 단기적으로는 좀 눌림목이 나올 거라고 나오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뭐 많은 분들께서 이제 연말장과 내년 초장에 대해서 기대값이 여전히 큰 장이고 네, 그런 거 부분들은 또 다음 순서나 아니면 이따 후반에 다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봐도 될까요? 네, 2개 물어보셔도 돼요. 그래요. 그 이후에 우리 시장을 이끌 주도 섹터가 새롭게 탄생을 할 거라고 보시나요? 아니면은 기존의 뭐 지금처럼 개별 종목세, 개별 섹터세로 이렇게 계속 순환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뭐 이런 부분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제가 봐서 한 5개 내지 7개로 요약할 수 있는 주도 섹터들이 이미 또아리를 틀고 있는데 그래요. 그 흐름이 아마 웬만해선 잘 안 바뀔 거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IT 쪽이 굉장히 강했잖아요. AI 뭐 이쪽이. 네. 이쪽이 우리 시장의 대장 주도 섹터로 자리에 쓸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시나요, 혹시? 그게 그쪽 섹터라는 게 우리 시장에서는 사실 양대 산맥이에요. AI를 기반으로 하는 반도체와 반도체. 2차 전지를 기반으로 하는 자동차 섹터가 가지 않으면 지수 3,500, 4,000을 어떤 식으로 그렇죠. 그릴 거냐 하는 관점에서 보면 당연히 그쪽은 뭐 필요 충분한 섹터이자 충분한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김동엽 대표의 오늘 시장에 대한 총평 들어봤고요. 잠시 후에 좀 더 깊이 있게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강무 대표가 바라본 오늘 시장의 한 수 만나볼 텐데요. 이강무 대표가 본 오늘 시장의 한 수는 네모다. 오늘 시장은 신고가 풍년이다. 신고가 풍년이다. 네. 이거는 뭐 무조건 동의합니다. 네. 네. 이제 유단위도 이제 신고가 종목들도 많이 보이고, 뭐 특히나 이제 힘으로 올린 것 같은 거래량이 크게 유입되면서 정말 좀 강세장의 분위기를 좀 띄웠고요. 네. 그리고 이제 신고가가 유형이 나왔던 것들에 대한 가장 큰 배경은 외국인의 수급에 있어서 시장에 대한 좀 이 연속성이 좀 나왔다. 우리가 이제 최근에 이 외국인의 수급 덕분에 지수가 연일 랠리다라는 표현을 많이 썼거든요. 네, 네. 그리고 그 안에 계속 반도체에 대한 수급 집중력도 높았고, 또 어제 같은 경우에는 1조 5천억 규모의 외국인 수급이 들어왔다 보니까 그 기조를 오늘도 좀 이어졌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이 도표 하나를 좀 보여드린다면은 신고가가 나왔던 종목들을 좀 나열해서 보면 오늘 날짜에서 SK 하이닉스를 비롯해서 DB하이텍 그리고 또 이수페타시스와 같은 주요 반도체 기업들이 52주 신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그래요. SK 하이닉스가 신고가 가는 시장인데 누가 이 시장을 비난을 하겠습니까? 무조건 강세장이고요. 여기에서 이제 250일 기준, 그러니까 1년간의 신고가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제 60일, 2달 사이에 지수가 좀 많이 횡보를 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신고가를 갔던 종목들에 대한 밸런스를 좀 보시면은 IT 종목들에 대한 힘도 강했지만 전반적으로 우량주들이라든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들이 여실히 또 강한 모습 보여줬기 때문에 이거는 전반적인 시총 상위 업종 대표주 대형주에 대한 시장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그러면 네. 어느 정도는 좀 개별적인 성향보다는 지수의 체력이 좀 받치면서 지수의 상승세를 만들었다. 이런 체력이 좀 뒷받침되는 지수 상승은요, 단기에 끝난기보다는 조금 더 상승장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좀 더 긍정적으로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계속해서 좀 연속성 네. 이씨 시장이 한동안 달려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앞서 네. 김동엽 대표가 말씀하신 금리 인하 네, 발표 이후의 변곡점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 갖고 계실까요? 일단은 금리 인하에 대한 기조는 시장의 유동성 공급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잖아요. 그렇죠. 아직까지는 긍정적인 메시지가 더 많다고 봐요. 지금은 긍정적으로 계속 미국 시장 안에서도 해석하고 있는데, 뭐 한 가지 조금 시장에서 주춤한다면 우리가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스케줄을 예상했을 때는 좋은데 네, 네. 막상 직면하면은 빚것에 대한 이 카드를 꺼낸다? 그러면 시장에 대한 그만큼 위축됐어? 라는 조심성이 좀 생길 수도 있어요. 오히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염두를 하지만, 근데 이제 미국 시장 안에서 오늘 우리 반도체 종목들이 강했던 가장 큰 배경 중에 하나가 네. 오라클 급등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라클의 대규모 수주에 대한 모멘텀인데, 오라클 같은 경우에는 클라우드 사업부에 대한 부분들이 높이 성장했다라는 측면뿐만 아니라 오라클이 지니고 있는 또 상징성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대대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AI 동맹 스타게이트 프로젝트가 있는데 여기에 심심치 않게 미국 시장 안에서도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조금은 자극이 좀 됐을 것 같다 네.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 반도체에 대한 하반기를 기대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존에 있었던 HBM에 대한 성장세, 재고에 대한 부분들, 이 부분들보다 앞으로 얼마만큼 더 소진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가. 이번에 이제 오라클에 대한 모멘텀과 수주 스타게이트에 대한 효과를 생각해 본다라면은 반도체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좀 단단할 것 같다. 네. 우리가 이제 2분기 때 삼성전자의
어닝 쇼크도 좀 경험했지만 그래요. 사실 이제 중국도 어느 정도 좀 활로가 풀릴 것을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전반적으로 반도체가 받쳐주는 시장에서는 지수는 계속해서 하방 지지와 상승세를 가져가니까. 그래서 좋습니다.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위강무 대표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뭐 기분 좋으신 네. 어제 요즘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이 주식 용어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용어가 52주 네. 신고가입니다. 네. 개인적으로 굉장히 이 단어를 전 이 네. 단어가 그렇게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저도 좋아하는 단어인데 신고가가 풍년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어떤 전략으로 네. 시장에 임하시면 좋을까요? 일단은 시장의 주도주 역할은 지금 IT, 특히 음. 반도체가 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SK 하이닉스가 신고가를 가는 시장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바로 삼성전자도 분위기 좋고요. 그런 측면이라면 반도체 소부장까지 좀 확장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가 이제 어제 그제 같은 경우에는 뭐 특정 반도체 섹터가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뭐 CXR 파트가 좋기도 했었어요. 네네. 근데 이제 이전에는 파운드리가 좀 주목받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익숙한 HBM이 또 그룹핑이 될 때도 있었는데 네. 오늘은 전방 위주로 반도체 섹터가 좋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반도체 종목 안에서 좀 선택적으로 종목 편입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앞에서 이제 김대용 파트너님이 이야기 주셨지만은 전반적인 이 국내 시장에 대한 정책에 대한 기조가 강할 거라고 봐요. 네네. 근데 이제 이번 새 정부 같은 경우에는 증시 부양에 대한 카드를 굉장히 좀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보니까 자산 가치에 대한 부분들을 좀 계속해서 언지를 준다. 저평가 기업들,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대한 부분들을 자극하는 내용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정책에 대한 수혜가 될 수 있는 상법 개정 수혜될 수 있는 저평가 기업들, 뭐 금융주가 대표적이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누차 강조 많이 했었던 지주사. 네. 요 파트는 단기성이 아니라 중장기로도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큰 대마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지금 뭐 반도체 쪽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거에 네. 대한 좀 더 깊이 있는 이야기는 잠시 후에 제가 또 네.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영빈 대표의 의견을 여쭤볼 텐데요. 오늘 시장의 한 수는 네모다. 이영빈 대표가 바라본 오늘 시장의 한 수는 네, 절반의 성공이다. 절반의 성공이다. 이것도 좀 뭔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성공인데 절반이다. 네. 그렇다면 나머지 절반은 어디 있나 이게 좀 여쭤보고 싶은데 질문하지 말라고 했으니 이거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어떤 얘기일까요? 우선 오늘 대통령께서 하신 기자회견에 네. 관련된 좀 부분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좀 시원하게 좀 양도세 기준을 좀 확정짓는 이런 분위기를 좀 기대를 했는데 기준은 좀 유지를 하겠는데 좀 아직까지는 확실히 좀 결정이 나오지 못하는 이런 방향성만 오늘 좀 봤던 이런 부분들이 좀 절반의 성공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불확실성이 아무래도 조금은 남아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서 또한 오늘 좀 관련해서 정책주들 이 정책주들도 절반의 성공이 나왔습니다. 오늘 대통령께서 원전 관련해서 원전을 좀 짓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재생에너지를 좀 활용을 해야 된다. 그래서 태양광, 풍력 이쪽은 또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지만 또 원전 쪽은 수급이 또 빠져나가면서 오늘 조정을 받게 되는 이런 부분들이 좀 나왔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종목들도 오늘 절반의 성공이었고 그리고 양도세 기준에 관련된 부분도 오늘 절반의 성공이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저희 사실 이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었는데 오늘 누가 뭐래도 IT, AI, IT 뭐 이런 쪽 전반적으로 굉장히 뜨거웠던 시장인데 우리 시장에서 그래도 계속해서 우리 관심을 갖던 것 중에 하나가 누가 뭐라고 그래도 원전 그리고 조선 그리고 또 뭐였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조방원. 조방원. 네. 조방원이 생각이 안 났습니다. 조방원이 생각이 안 나는데 조방원에 대해서 지금 어떤 좀 뭐랄까 전략적으로 좀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시고 네. 조방원을 보유하고 계신 분도 굉장히 많이 계실 거거든요. 네. 이분들은 지금 어떤 대응을 하는 게 좀 맞다고 보실까요? 우선 지금 주도주로 이때까지 좀 계속 좀 오랜 시간을 좀 이어온 이런 섹터인데 네. 우선 조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최근에 보시게 되면 고점에서 거래량이 상당히 좀 많이 튄 이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조선의 지금 차익 실현 물량들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 수급들이 아무래도 좀 반도체 쪽으로 좀 이동이 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그럼 그 말인즉슨 이제 주도주가 조금씩 4, 4분기에 들어가면 좀 바뀔 수가 있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방산을 좀 말씀드리면 방산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에 대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상당히 좀 주가가 많이 오른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현대로템 같은 종목도 지금 주가가 이미 20만 원 부근에
와 있는 또 20만 원 부분에서 등락을 좀 거듭하고 있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앞으로의 수주 잔고 이런 부분들에 좀 주가에 좀 많이 반영된 이런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도 좀 수급이 좀 빠지면 네. 또 앞서 말씀드렸던 반도체 그리고 4차 산업혁명 테마 AI 그리고 로봇 이쪽으로 좀 수급이 4, 4분기에는 좀 이동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원전도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 좀 악재가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신정부가 좀 정책적으로 미는 이쪽을 좀 여러분들 보셔야 되는데 오늘 원전주가 좀 노이즈가 생겨버렸다.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원전주도 좀 조심해야 될 섹터로 좀 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좋습니다. 그 조방원 섹터에 대한 이야기도 오늘 도와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전략적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앞서 말씀해주신 모든 상황을 감안했을 때 지금 어떤 전략으로 시장을 임하는 게 가장 행복한 방법일까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절반의 성공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금리 인하를 하게 됐을 때 일단 지금 코스피가 신고가, 역사적 신고가를 만들어 놓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향성은 점진적으로 우상향을 좀 보시되 금리 인하 전에 좀 주가가 많이 올랐다, 그리고 지수가 많이 올랐다라고 하면 그 종목들은 좀 차익 실현 하시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금리 인하 이후에 좀 방향성들을 보시고 그리고 주도주가 좀 바뀔 수 있는 부분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뭐 반도체, 조방원에 있는 수급들이 반도체 그리고 AI, 로봇 쪽으로 수급이 간다라고 하면 그때 또 반도체, AI, 로봇 쪽으로 수급 이동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좀 매매를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리 인하 이후에 좀 공격적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 이런 네. 의견이신 거네요. 그렇다면 그 전에는 금리 인하하기 전까지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조금씩 차익 실현을 좀 해주시고 네. 신규 진입은 지금 때가 아니라고 보신다는 걸까요? 그러면 반도체 뭐 말씀하시면 반도체도 어떤 섹터든 간에 뭐 신규로 진입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지켜보고 금리 인하 이후에 들어가자 이런 의견으로 저는 아까 해석했거든요. 분할로는 지금 반도체 소부장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수급이 좀 많이 들어오지 못한 이런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폭가대 반도체 관련주들은 종목적으로, 지금 분할로 매수가 충분히 가능한 시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시장의 총평을 저희가 네모로 만나봤는데요. 계속해서 세 분이 생각하시는 꼭 알아야 할, 지켜봐야 할 이슈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슈의 키워드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자 오늘도 세 가지 키워드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돌파구 헐헐 빅딜 세 가지입니다. 먼저 돌파구. 돌파구는 김동엽 대표가 준비한 키워드입니다. 제가요? 네, 다들 모르시더라고요. 예. 근데 저희는 김동엽 대표가 준비한 키워드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강무 대표님, 돌파구 무슨 얘기일까요? 돌파고요. 네. 어렵죠? 어렵습니다. 자, 이영빈 대표 돌파구. 네,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그래요? 돌파구 어렵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어려운 걸 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2차 전지. 2차 전지, 네. 과연 어떤 이야기일지 키워드를 품고 있는 이슈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I 전력난의 돌파구로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인 SOFC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최근 AI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기존 전력망을 확충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생긴 건데요. SMR은 상업화까지 최소 5년 이상이 걸리지만 SOFC는 설치 후 불과 6개월 만에 빠르게 가동이 가능하고요. 또 높은 효율과 낮은 대기오염 배출로 데이터 센터의 새로운 전력원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두산 퓨얼셀이 SOFC 양산에 착수하면서 시장이 빠르게 커지고 있는데요. SOFC, 과연 AI 전력난의 진짜 돌파구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 돌파구에 대한 섹터는 SOFC입니다. 네, SOFC 돌파구 키워드 김동엽 대표가 준비해 주셨는데요. 과연 어떤 이야기를 펼쳐 주실지 지금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돌파구가 그렇게 쓰였군요. 네. 뭐 제가 생각하는 오늘의 이제 섹터로 SOFC라고 하는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 뭐 어떻게 보면 또 약간 협의로 보면 이제 수소 섹터라고 볼 수도 있고 관련해서 오늘 강한 흐름이 나왔는데 앞서서 오늘 오라클 얘기가 많이 등장하는데요. 오라클의 이제 전력적인 부분들을 또 만회하기 위해서 블룸에너지와 또 대규모의 공급 계약을 맺었다 이런 얘기들 나오면서 블룸에너지가 하고 있는 이제 연료전지 부분이 부각이 되면서 오늘도 관련주들 강한 흐름이 나왔는데 제가 한 2, 3주 전에 나와서 뭐 원전 얘기 들을 때도 그렇게 얘기를 들었던 것 같고 오늘 그 대통령의 기자회견에서도 참 어떻게 보면 사이다 발언인데 지금 이번 새 정부의 그 기조는 먼저 정부의 뭐 꼭 반대는 아니지만 원전에 대해서는 어쨌든 현상 유지 정도이고 네. 신재생 에너지를
뭐 광폭으로 키운다라는 이제 기본 전제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아주 쉽게 말씀을 하신 부분이 원전 지금부터 시작해서 가동하려면 15년 걸려. 어느 세월에 만들어서 할 건데 이제 이런 얘기 하신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딱 와닿는 얘기입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한 두세 달 전에 2030년까지 미국의 원전을 한 10기 짓겠다고 행정명령을 했습니다만 사실 그거 보면서도 저는 사실 의아한 것이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신재생에 대해서 사기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예, 뭐 결국은 발전 단가상으로 보면 이게 말도 안 되고 원전이나 화석 연료 대비해서 비싸니까 저런 걸 가지고 크게 뭐 인프라를 구축해 가지고 전기를 공급한다라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 하는 건데요. 뭐 앞서서 브리핑에도 있었지만 SMR도 만들어서 하는데 최소 5년은 걸린다. 그리고 대형 원전은 10년에서 한 15년까지 걸리는 대규모 행사인데 대규모 어떤 그 공사인데 당장 AI는 매년 뭔가 기하급수적으로 데이터 센터를 증설하면서 캐파를 늘리겠다고 얘기는 하고 있고 과연 어떤 걸로다가 에너지원의 믹스를 주도 잡을 거냐 하는 관점에서 최근에 왜 AI도 보면 온디바이스 AI라고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지금 사실 풍력과 태양광도 뭐 지금 캐대언 때문에 유명해지긴 했지만 남산에다가 태양광 시설이나 풍력 타워 만들어서 뭐 발전을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건 아마 서울 시민 누구도 좋아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죠. 결국은 저 먼 데 있으니까 그거 끌어오려고 에너지 고속도로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SMR 같은 거 이번에 용인이라든가 이런 데 산단 쪽에 들어가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얘기는 하는데 막상 내 동네인데 대형 원전의 10분의 1 크기밖에 안 되니까 우리 동네 지을까요? 이렇게 얘기하면 누가 손들어서 찬성할까요? 제가 봐서는 SMR도 사실 이론적으로는 그럴싸해 보이는데 막상 설치 단계 초입에 다다르기 시작하면 온갖 반발과 뭐 내 동네는 절대 안 돼 이런 현상들이 많이 나올 거라서 그렇죠. 건립이 SMR 언제 될까 싶어요. 그렇죠. 진짜. SMR도 그리고 한다고 해도 2030년 이후에나 지금 상용화가 전체 가능하다는 상용화가 거잖아요. 2030년 돼야 된다라는 그렇죠. 얘기들인데 뭐 지금 기껏해야 11차 전력 수급 계획에 딱 한 기 짓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11기 전력 기본 수급 계획이 2038년까지의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에너지를 도대체 뭘 가지고 할 거냐에 있어서 뭐 대통령이 임기 내에 할 수 있는 건 결국은 6개월 내든 뭐 빨리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건 태양광이고 풍력이니까라고 하는 이제 대안을 말씀하셨는데 시장에서는 어쨌든 오라클과 블룸에너지 간의 어떤 거래를 착안을 해가지고 네. SFC라고 하는 고체 산화물 연료 전지가 미래 에너지의 대안이 될 것이고 적어도 이게 온사이트 에너지라고 얘기를 해요. 생산해서 바로 옆에다가 공급을 해서 공장에서 돌리거나 가정에서 쓸 수 있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에너지다라는 거에서 네. 가장 가성비가 좋아질 수 있다라는 거고 문제는 이제 수소 같은 거 만드는데 아직 발전 단가가 비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앞으로 여러 가지 기술 개발을 통해서 수소를 만드는 원가를 급격하게 나누거나 아니면 SFC라는 게 수소만 쓰는 게 아니고 뭐 그 가스 같은 것도 써요 그냥. 그래요? 예, 그래서 그걸로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SFC가 지금 꼭 필요한 AI가 막 커져야 되겠는데 당장 에너지 믹스 상으로 빈 공간이 많다고 하면 그것들을 대신할 수 있는 최적의 에너지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오늘 관련해서 우리나라에도 관련된 SOFC라고 하는 관련주들의 강세 본장에서도 강했고요. 지금 대체거래소 애프터마켓에서도 또 여전히 강한 종목군들이 많이 나오고 있음을 보고 왔습니다. SOFC 그 연료전지 이쪽이 뭐라고 할까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네. 이쪽 관련 종목들이 좀 꽤 있나요? 일단은 우리나라 3종의 그 퓨얼셀이라고 이름 붙어 네네. 있는 3종 종목이 있고요. 퓨어셀들, 모모 네. 퓨어셀, 모모 예, 퓨어셀. 뭐 네. 범한 S, 네네. 두산으로 명명되는 퓨얼셀 종목들이 아무래도 수소 관련주기 때문에 네. 가장 SOFC 관련주라고 되어 있고 미코그룹 같은 게 또 관련주로 되어 있고 GNC 에너지라든가 SK 이터닉스 또 한선 엔지니어링 오늘 상 들어갔는데 고효율의 연료전지 뭐 만들었다 이러면서 오늘 상한가까지 들어갔거든요. 뭐 굵직한 종목들 한 7, 8개쯤 또 거기다가 이제 뭐 부품 관련주들 이런 것까지 치면 10여 개 정도는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그쪽 섹터의 분위기는 어떤가요? 좀 이제 대통령의 입을 통해서 이게 정책주로 지금 봐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사실 연료전지를 아주 뭐 제1의 정책으로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뭐 결국 신재생이냐 원전이냐의 그 에너지 믹스상의 싸움이 항상 정부별로 있었다고 네. 보는데요. 사이에서 어떻게 보면 뭐 약간 그레이 존에 있는 섹터긴 한데 대안은 오히려 이게 더 낫겠다라는 낫겠다. 거죠. 왜냐하면 풍력과 태양광의 근본적인 문제 있잖아요. 태양이 없을 땐 발전을 못한다. 그렇죠. 바람이 안 불면 어떡하지? 이런 기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온사이트 수요가 필요한 곳 바로 옆에다 붙여서 그래요. 만들 수 있다라는 게 지금 현재는 수소 그 만드는데 비용이 좀 비싸다는 얘기지만 그런 고속도로의 개념과 맞물려서 생각해 보면 가성비 쪽으로 우월하다고 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제일 문제는 뭐 미국에서는 뭐 원전을 무조건 밀고 가는 분위기인데 진짜 생각보다 오래 걸린다. 당장 AI는 해야 되겠고 원전은 저 미래다. 미래 에너지 그 사이에 완충 역할을 할 수 있는 지금 트럼프 시대에는 적어도 트럼프는 태양광과 풍력은 아주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거의 좀 빛을 보기 어려운 단계인데 다시 생각이 바뀔 수는 있겠지만 지금 봐서는 차라리 이런 연료전지 쪽이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아까 돌파구란 키워드를 가져 나올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SOFC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자, 이영빈, 이강무, 이영빈 두 분의 의견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료전지 오늘 대통령의 100일 기자회견을 통해서 네. 나왔고 이게 정책 관련주다 이렇게 또 볼 수도 있는 SOFC인데 이 부분 지금 접근하는 것이 딱 좋은 시기상조한 일인 것 같다. 오, 아니다. 그래도 조금 더 어떤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을 좀 지켜보고 그 이후에 좀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혹은 기타 의견, 다른 네. 의견은 X로 가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두 분도 지금 연료전지 쪽을 봐야 된다. 네. 짧게 한번 이강무 대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신재생 에너지 사업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날씨 좋은 날 또 풍력이도 어떤 기후 조건에 맞는 날이 있겠지만은 네. 또 부족한 날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기복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기복을 잡아주는 전지 역할이 이제 ESS부터 해서 SOFC 이런 전지 사업이기 때문에 반드시 동반 성장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 어제 같은 경우에는 뭐 HD 현대 일렉트릭이라든지 LS 일렉트릭이 상당히 강했잖아요. 네. 결국에는 이제 유럽에서도 동남아시아에서도 지금 현재 북미 시장에서도 전력 공급에 대한 부분들 인프라 투자를 굉장히 준비하고 있고 진행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력망 관련된 종목들, 뭐 변압기, 전선, 전기, 뭐 그밖에 이 동반 성장한다라면은 뭐 ESS, 뭐 SOFC 같이 커야 됩니다. 그래요. 무조건 같이 커야 돼요. 그래서 저는 뭐 지금 시기에서 계속 AI를 거론하고 있고 전력망을 거론하고 있기 때문에 시기는 나쁘지 않다. 지금 네. 같이 봐야 되는 거 맞다. 좋습니다. 생각합니다. 자, 이어서 이영빈 대표께도 SOFC에 대한 의견 짧게 여쭤볼 텐데 현재로서는 뭐라고 할까요? 이 대체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 뭐 이런 쪽에서 가장 좀 설득력이 있는 그런 좀 연료전지로 좀 평가받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있긴 한데 어떤 의견 갖고 계신지 짧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뭐 이번 정부에서 가장 좀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게 친환경 에너지입니다. 그 중에서도 뭐 여러 가지 좀 분야가 있는데 지금 연료전지 같은 경우는 최근까지 좀 부각이 못됐던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이제부터 해서 좀 새로운 발전원으로 연료전지가 좀 더 부각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지금 최근에 천연가스를 좀 활용해서 발전용 연료전지가 효율성 개선이 좀 이루어지게 되면서 지금 국내 기업들이 지금 생산 설비를 구축을 하고 하반기부터 이제 좀 양산에 돌입을 하는 이런 또 모멘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해서 또 좀 초입 구간에 상승 초입권에 들어갈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좀 기대할 수 있는 게 연료전지 쪽이기 때문에 오늘 또 갈 수 있는 섹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김종엽 대표가 준비한 SOFC 첫 번째 이슈로 저희가 만나봤고 계속해서 다음 또 키워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자, 다음 키워드는 훨훨과 빅딜 두 가지 키워드인데 훨훨 가보겠습니다. 헐헐은 이강무 대표가 선택한 키워드인데요. 요즘에 이강무 대표를 표현한 듯한 그러게. 요즘 이강무 대표 헐헐 날거든요. 네. 그런 느낌의 헐헐이 아닌가 싶은데요. 자, 우리 이영빈 대표님 헐헐 무슨 내용일까요? 무엇을 담고 있을까요? 아무래도 홀홀 날아간다라는 거 보니까 반도체. 반도체. 네. 그래요. 반도체가 헐헐 날아간다. 좋습니다. 김동현 대표님 헐헐.
뭐 사실 못지않게 날아가는 건 조선 기자재 쪽이긴 한데 네네. 예, 오늘 조금 뭐 분위기가 좀 침체된 뭐 종목들도 가끔 있었고 하니까요. 앞서서 말씀 주신 대로 반도체? 반도체의 어떤 미래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을 표현하신 용어로 쓰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헐헐. 과연 어떤 이슈 안에 포함되어 있는 키워드인지 이슈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발 훈풍의 반도체 섹터가 훨훨 날아오르면서 시장을 끌어올렸습니다. 특히 SK하이닉스가 30만 원 선을 넘어서면서 52주 신고가를 기록했는데요. 간반 미국의 오라클이 실적 호조 기대감에 35%대 급등하자 AI 인프라 전반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미국 반도체 업황 개선 소식과 글로벌 수요 회복 기대감이 겹치면서 지수 상승의 1등 공신 역할을 한 반도체 섹터, 계속해서 랠리가 이어질 수 있을까요? 오늘의 두 번째 키워드, 헐헐에 대한 섹터는 반도체입니다. 네, 두 분이 예상하신 대로 이강무 대표는 반도체를 준비해 줬습니다. 뭐 할 얘기가 너무 많을 것 같습니다. 오늘 네. 오라클의 깜짝 네. 실적부터 맞습니다. 오라클을 봤더니 이게 몇 년 네. 만이라고 하던데 굉장히 오랜 시간 만에 오라클이 네. 이렇게 움직였다. 뭐 이런 기사를 제가 봤었던 것 같은데 네. 일단 먼저 이강무 대표가 생각하신 반도체 이야기를 듣고 추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네. 일단 우리 시장이 강세장에 대한 형태를 띠고 있는데 네. 외국인의 힘이 좀 강하다.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이 돈을 이렇게 싸고 들어오는데 그 돈자리를 담을 수 있는 종목이 당연히 반도체다. 그렇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쪽을 보셔야 되는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직접적인 뉴스는 사실 오늘 어제 나온 것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두 기업이 투톱 기업이 잘 될 것이다라는 전망이거든요. 일단 전반적인 배경에서 움직임이 좋았고요. 앞으로 이제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가 직접적인 뉴스도 나온다라면은 정말 더 얼마나 좋겠는가. 이 점을 좀 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오라클 앞에서 제가 잠깐 이야기 드렸지만은 네. 미국에서 AI 산업을 겨냥한 대대적인 프로젝트입니다. 스타게이트 프로젝트고요. 트럼프 정부에서 좀 맞잡아서 지원 정책까지 해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게 뭐 오픈 AI, 소프트뱅크 그리고 오라클인데 사실 초창기만 해도 AI 기업으로 봤을 때 빅테크로 봤을 때 오라클이 표현이 된다 조금 의아할 수도 있었어요. 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오라클이 클라우드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높은 매출을 좀 기록을 하고 성장세에 대한 부분들 현재 성장세뿐만 아니라 앞으로에 대한 성장세까지도 굉장히 높게 보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이 자체 서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 공공에 의한 혹은 모든 B2B로 해서 클라우드 서비스가 굉장히 커질 것이다 라는 생각이고요. 이거는 데이터 센터 구축에 또 일관된 모습이기 때문에 오라클에 대한 움직임들이 오라클에 대한 또 대규모의 수주와 투자 이야기들이 다른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자극 요소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투자가 1분기에서 2분기 넘어갈 때는 조금 주춤했어요. 네. 왜냐면은 트럼프 이 관세에 대한 상호 관세 때문에 대외적인 경기에 대한 불안감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요번에 7, 8월 달 되면서 조금은 주요 국가와의 협약이 일단락 됐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미국 안에서 인프라 투자에 대한 부분들이 공격적으로 진행된다 보니까 AI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투자가 이전에 있었던 계획보다 조금 더 업사이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AI 산업에 대한 마중물이 될 것 같고 오라클 역시나 자극이 되었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브로드컴과 삼성전자의 협력 소식도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이제 오늘 사실 뉴스가 크게 부각되진 않았는데 엔비디아 쪽에서 AI 칩 새로운 신제품 출시 예고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기존에 썼던 우리가 뭐 생성의 AI라든지 아니면 챗GPT와 같은 형태의 서버를 지원하기 위한 AI 칩이 아니라 이제는 영상 제작이라든지 소프트웨어를 지원해주는 뭐 AI 칩을 개발하겠다. 근데 이제 여기에는 HBM이 아닌 GDDR7이 포함되는 사실 이 GDDR7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뉴스가 나왔어요.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와 공급 계약을 할 것이다. 이게 뭔가 결국에는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수혜가 될 수 있는 배경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에 대한 분위기는 상당히 좋다. 덕분에 뭐 시장에 대한 수급뿐만 아니라 지수 하방 지지와 그리고 실질적으로 기업들이 신고가를 가고 있지 않습니까?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 좋습니다. 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그럼 조금 한 발짝만 더 들어가면 일단 말씀을 정리해보면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 대한 전망, 향후 기대감 굉장히 우리가 좀 공격적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일단 덩치 큰 반도체 1, 2위 기업이 가는 거
너무 좋죠. 이제 네. 중요한 건 낙수 효과거든요. 네. 그 밑에 후방으로 따라가는 네. 우리 소부장 기업들 네. 이런 쪽도 이제 보면서 탄력성이 좀 큰 기업들 봐야 되는데 네.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봐야 되는 쪽이 어느 쪽이라고 보시나요, 이강훈 대표? 일단 이제 실질적으로 반도체 사업을 했을 때 돈이 먼저 되는 거는요. 기판 회사들이 당장 돈이 좀 빨리 됩니다. 기판. 예,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건설업황에서는 시멘트 기업들이 돈의 현금화가 제일 빠르거든요. 그렇죠. 근데 반도체에 대해서는 기판이 또 현금화가 빨라요. 그래서 기판 종목들을 좀 보시면은 좋겠다. 최근에 뭐 대덕전자, 심택, 특히나 코리아 서큐터 같은 기업들의 기판 네. 움직임들이 굉장히 강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사실 반도체 좀 어떤 게 좋아?라고 콕 찍어서 이야기하기가 굉장히 부담될 정도. 너무나 많아요. 너무 많으니까. 근데 이제 이 안에서 내가 먼저 좀 더 나는 이쪽을 좀 더 멀리 보겠어라고 한다라면은 저는 파운드리 쪽. 파운드리. 제가 이제 이 테슬라 모터스 쪽으로 삼성전자 수주 뉴스 나왔을 때 이 파운드라는 것이 좀 부각이 되는 것이 상당히 신선하다라고 했거든요. 삼성전자는 그동안에 SK 하이닉스의 HBM에 대한 기술의 경쟁력에 좀 밀렸다라는 이야기에 상당히 좀 많이 그늘이 좀 졌었는데 파운드리 시장은 좀 다르다. 네. 삼성전자만이 할 수 있는 곳이고 삼성전자가 파운드리에 대한 영역이 적자 사업에서 흑자로 전환되는 그런 기점이기 때문에 파운드리에 대한 관점을 본다면은 테스트 패키징. 사실 오늘 저는 뭐 테스라든지 유진테크라든지 원익 IPS 기존에 있었던 장비 기본적인 클래식 기업들이 강한 걸 보면서 아 반도체가 전반적으로 다 좋구나라는 걸 좀 느꼈는데 여기서 조금 더 강하게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는 파운드리 이쪽에 대한 시장에 대해서 관심 있게 보자. 그러면은 테스트 패키징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네. 뭐 대표적으로 하남 아이크론, 뭐 두산 테스나, SFA 반도체, 최근에 네페스까지도 올라오고 있어요. 이런 종목들이 조금 더 연속성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거 좀 네. 쉽지만 가장 네. 어려운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네. 짬뽕 짜장과 같은. 네. 무슨 질문인지 아시죠? 아,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SK 하이닉스는 신고가를 돌파를 했고요. 네. 삼성전자에는 어마어마한 호재들이 계속해서 요 근래 계속 쌓였던 그런 모습입니다. 이강무 네. 대표의 결정, SK냐 삼성전자냐 이 큰 종목도 좋아하시는 분 계시거든요. 네.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지금 현 시점에서 가장 좀 유리하고 현명한 방법이라고 보실까요? SK 하이닉스 선택하겠습니다. 하이닉스로. 네. 여기에 조금 더 뒷받침한다면은 초창기에 큰 돈은 삼성전자 쪽에 외국인이 많이 들어왔어요. 네. 근데 연속적인 매수세가 지금 SK 하이닉스 쪽으로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을 좀 더 가미한다라면은 SK 하이닉스 하이닉스. 선택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강무 대표의 섹터 반도체 저희가 만나봤는데요. 두 분의 의견 또 짧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김동엽, 이영빈 두 분 반도체 섹터 뭐 지금 봐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X를 드실 분은 없을 것 같고 그렇죠? 이렇게 가볼까요? 두 분의 의견 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삼성전자를 지금 보는 것이 현명하다. O. 아니다. 삼성전자보다 SK 하이닉스 쪽이 좀 낫지 않을까? X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의견. 삼성전자 O, SK 하이닉스 X입니다. 하나, 둘, 셋. 이렇게 갈렸습니다. 삼성전자고 우리 김동엽 대표는 하이닉스네요. 자, 먼저 이영빈 대표 삼성전자입니다. 왜 삼성전자를 지금 보는 것이 좀 더 현명하다고 보실까요? 아무래도 테슬라가 좀 키워드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파운드리 쪽에서 테슬라와 이제 이 수주를 좀 따냄에 따라서 지금 상승 여력이 하이닉스야 물론 지금 실적도 좋고 그다음에 지금 대장주로 가고 있는데 원래 기존 대장은 이제 삼성전자였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지금 그 1등 자리를 좀 약간 놓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테슬라 수주를 따내면서 좀 빅테크와의 파운드리 수주 이 부분이 앞으로의 좀 모멘텀이 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제가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 쪽이 좀 더 나을 것 같다. 좋습니다. 그러면 김동엽 대표의 하이닉스 의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짧게 들어볼게요. 짧게요. 네. 7월 달에 골드만삭스라는 애들이 네. 하이닉스에 대해서 31만 원 목표가를 제시하면서 내년도부터는 HBM 독과점이 깨지기 때문에 하이닉스 팔아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날 하이닉스가 9% 빠졌던 적이 있어요. 네. 근데 오늘 수급을 보니까 골드만삭스가 31만 원까지 단일 계좌에서 제일 많이 샀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아침부터 그런 얘기 좀 많이 드렸는데 이것들은 팔라고 하면서 지네들이 사네. 그러니까 애들이라는 표현을 쓰신 거죠. 예, 그러니까 뭐 한마디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제2 비읍 같은 애들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요?
네, 그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의견,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대한 의견 또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강무 대표의 두 번째 내 마음속의 탑픽 섹터 반도체 저희가 만나봤고요. 자, 계속해서 세 번째 키워드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이제 빅딜입니다. 큰 딜. 김동엽 대표님부터 들어볼까요? 네. 저 키워드는 무슨 내용일까요? 빅딜이요? 네. 모르시겠다고 생각되면 얼른 모르겠다고 예.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생방송이라서요. 예, 모르겠습니다. 네. 정말 감이 안 오시나요? 네. 시장의 빅딜. 저도 저건 좀 감이 안 오랜만에 오는데. 나오니까 감도가 좀 떨어졌네요. 이강훈 대표님, 네. 빅딜 무슨 내용일까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모르겠습니다. 빅딜은 네. 정말 모르겠어요. 과연 어떤 이야기인지 빅딜의 키워드가 품고 있는 이슈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I 시장에 사상 최대 규모의 빅딜이 나왔습니다. 오픈 AI가 오라클과 무려 3천억 달러, 약 416조 원 규모의 컴퓨팅 파워 계약을 맺은 건데요. 계약 기간은 5년, 2027년부터 본격 시행되며 필요 전력량만 400만 가구가 쓰는 수준에 달합니다. 이번 계약으로 오라클은 AI 전용 클라우드 인프라를 앞세워 시장 판도를 흔들었고 주가는 하루 만에 40% 이상 폭등했는데요. 특히 멀티 클라우드 전략과 엔비디아와의 협력 덕분에 클라우드 업계의 엔비디아라는 이름까지 얻었습니다. 사상 최대 규모 빅딜로 AI 거품론이 제기되던 시장의 우려를 잠재웠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또한 AI 데이터 센터 투자와 글로벌 클라우드 경쟁은 더욱 가속화될 거라는 전망입니다. 오늘의 세 번째 키워드, 빅딜의 섹터는 바로 AI입니다. 그래요. 우리 이영빈 대표 AI 섹터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AI 할 얘기가 참 많은 섹터 중에 하나인데요. 먼저 이영빈 대표 이야기 들어보고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네, 우선 오늘 오라클 급등에 따른 이런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반도체가 올라간 이유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전력기기, 전선 이쪽으로 수급이 들어온 이유 그리고 클라우드, AI 전반적으로 또 수급이 들어온 이유도 전부 다 오늘 금리 인하라든지 오늘 대주주 양도세 기준 이런 부분에 따라서 수급이 들어온 게 아니라 오라클이 오늘 이 상승을 만들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만큼 오라클이 급등이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이고 오라클이 지금 오픈 AI와 3천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하게 되면서 AI 인프라 확충에 대한 또 이 강조가 될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AI 밸류 체인들 상당히 많습니다. 인공지능 AI 관련 생성 AI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전력기기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연료전지 여러 가지 신재생 에너지들 이런 분야까지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오라클이 좀 상승 트리거를 만들어준 AI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섹터들의 트리거를 만들어준 부분 이 부분이 오늘 상당히 좀 중요한 좀 하루가 된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AI 하면 진짜 거품론이 사실 계속해서 좀 발목을 잡았던 상황인 거잖아요. 네. 우리 이영빈 대표가 보시기에 AI 거품론에 대한 이야기는 이번 빅딜로 인해서 말끔하게 해소됐다 이렇게 평가하신다는 걸까요?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워낙 수주 잔고가 좀 크기 때문에 지금 오라클 같은 경우 AI 산업은 죽지 않았다. 이런 거를 좀 증명한 부분 이런 부분에 따라서 AI 거품론들을 좀 한꺼번에 좀 지워내고 앞으로 지금 4분기에 AI 밸류 체인들이 좀 수급들이 그래요. 좀 강하게 들어올 수 있는 부분들의 이 트리거를 만든 게 오라클의 좀 급등이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AI는 사실은 좀 이거 굉장히 광범위하잖아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될 만큼 반도체에 붙일 수도 있고요, 바이오에 붙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AI는 그래서 하드웨어 쪽보다 소프트웨어 쪽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은데 우리 기업에서는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좀 약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대표님이 보고 계신 AI 관련 sek터, 우리 기업 쪽, 우리 국내 시장에서 어느 쪽을 좀 보고 계시는지도 궁금해요. 저는 아무래도 소프트웨어 쪽에서 클라우드랑 그리고 생성 AI 쪽 이쪽이 지금 가격적으로 지금 상당히 좀 메리트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가격 디스카운트를 좀 많이 받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좀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네. 조금 빠르긴 하지만 내년 2026 CS 2026에서 가장 좀 부각이 될 산업 중에 하나가 지금 생성 AI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이 지금 가격적으로 상당히 좀 큰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좀 모아갈 수 있는 이런 섹터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 AI 관련된 종목들 혹시 잠시 후에 공개되는 종목에서 포함이 되어 있나요? 네, 오늘 추천주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AI 관련주들이 추천이 돼서 그때 그 시간을 통해서 AI 관련주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영빈 대표 AI 만나봤는데 이강무, 김동엽 대표도 OX로 한번 판을 들어보겠습니다. AI 지금 이 시점에서 들어가고 봐야 되는 섹터다. 거품론은 사라졌다. 이제는 AI 보자. 아니다. 그래도 좀 더 지켜보고 AI에 대한 좀 다양한 구체화가 되면 그때 보는 것이 어떨까? 혹은 기타 의견, 다른 의견 X로 가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그래요. 한 분은 지금 봐야 될 때다. 한 분은 좀 더 지켜보자 혹은 기타 의견을 주셨는데 먼저 김동엽 대표의 O의 의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짧게 들어볼게요. 네, 지난 2년 동안 사실 AI라는 게 시장의 어떤 최대 화두로서 계속 작용을 했는데 3, 4개월 단위로 해서 쭉 올라가다가 또 거품론 나오면 잠깐 눌렸다가 근데 어쨌든 최근에 거품론이 한번 나왔다가요. 그걸 또 직접 제기한 사람이 오픈 AI예요. 근데 스스로 지금 다시 무마했다고 할까요? 스스로 증명을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번 버블렉이 나올 때까지 한 분기 정도는 좀 자유로울 것 같고 또 다른 이제 어닝 시즌이 다가오는 약 3개월 있다가 나올 때 그때 또 AI가 버블이니 뭐니 그런 얘기 나올 것 같아서 앞으로 한두 달 정도는 AI 쪽을 계속 버블보다는 경쟁의 심화로다가 이끌어간 그런 시장이 열릴 것 같아서 AI는 유효하다 이렇게 일단은 단기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자, 이강무 대표는 X 의견입니다. 어떤 쪽의 X인지를 먼저 두 갈식으로 듣고 네. 답변 들어보겠습니다. 당장은 급하지 않다가 당장은 네. 급하지 않다. 그래요. AI 거품론에 대한 생각은 갖고 있진 않아요. 음. 그리고 이제 뭐 생성형 AI에 대한 관점보다는 저는 오히려 시스템 쪽에 들어가는 AI에 대한 관심. 시스템 쪽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산업 자동화를 위한 네. 그리고 이제 이 생산 효율성을 위한 B2B에 관련된 이런 AI 산업이 좀 더 커질 거라고 봐요. 특히나 제가 주목하고 있는 거는 소버린 AI. 네. 이와 같은 키워드가 부각이 되면서 정부 정책에 대한 내용들. 이거는 사실 소버린 AI는 한국형 챗 GPT를 갖자라는 그래요. 뜻보다는 공공의 서비스로 해서 공공의 AI 시스템을 갖추자는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일단 지금이 굉장히 급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워낙 강세장의 분위기에서 치고 올라가는 주도 섹터들이 명확하게 보이다 보니까 네. AI 종목들 잠재력을 보고 지금 들어간다? 저는 아직 급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단편적으로 네이버 같은 경우 이제 좀 돌아서는 모습이고 그래요. 카카오도 이제 저점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 주가 차트 보시면은 아직 급하지 않다라고 그래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강무, 김동엽 대표의 의견도 들어봤고요. 이영빈 대표의 내 마음속의 탑픽 섹터 AI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 분이 바라보시는 시장에서 꼭 알아야 할, 지켜봐야 할 이슈 만나봤는데요. 자, 그럼 계속해서 수익으로 가는 비장의 한 수, 묘수를 보여줄 탑픽 종목들 바로 만나보는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분이 또 종목을 준비를 해주셨는데 이 시간을 통해서 나오는 종목들이 요즘 뭐 난리가 났습니다. 너무 뜨겁습니다. 잠시 후에 또 하나씩 지난 종목도 리뷰도 들어볼 수 있으면 들어보고요. 만나볼 텐데 먼저 김동엽 대표님, 네. 오늘 종목 두 종목을 선택하신 선별 기준을 먼저 여쭤볼게요. 일단은 오늘 뭐 두 분께서도 동의해 주셨습니다만 연료전지라는 게 앞으로 AI를 또 끌고 가는 어떤 중추 역할을 할 수 있는 에너지 빅스의 네. 주도 섹터가 될 거라는 차원에서 이 안에서 가장 잘 활발하게 움직이고 수급적으로 잘 들어오고 있는 종목들을 집중하자는 차원으로 선정을 해봤습니다. 수급과 모멘텀이 있는 네. 뭐 이렇게 보면 되는 거겠죠. 좋습니다. 자, 그럼 이강무 대표의 선별 기준 궁금합니다. 네, 지난 시간 종목, 첫 시간 종목 되게 좋았어요. 좋았습니다. 그렇죠. 두 개 다 괜찮았어요. 그러니까요. 네, 오늘 제가- 또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최근 MC가 이야기 주셨던 묘수 묘수. 제 종목이 아닐까라고 얘기를 했었던 그 종목이 잘 그 갔죠. 묘수가 한 번 더 터졌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선별 기준이 궁금합니다. 오늘 묘수 투인가요? 묘수 됩니다. 묘수 되나요? 네. 그래요. 일단은 오늘 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이 있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이제 이재명 정부에 대한 목소리가 좀 더 부각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저는 오늘의 포인트는 정책. 정책 네. 모멘텀. 두 가지 모두 다 정책을 따를 수 있는 종목. 좋습니다. 자, 이어서 이영빈 대표의 선별 기준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수급과 모멘텀. 수급과 모멘텀. 네. 역시 수급과 모멘텀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는데, 자, 그러면 먼저 김동엽 대표의 종목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자, 김동엽 대표 이슈
그리고 모멘텀, 뭐 수급까지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그럼 첫 번째 종목은 어떤 종목일지 공개합니다. 김동엽 대표의 첫 번째 종목은요, 범한 퓨어셀이네요. 어떤 내용인지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예, 일단은 퓨얼셀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퓨얼셀 3인방 중에 하나고 수소를 뭐 기반으로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수소 연료전지 사업부가 따로 분할로 나와가지고 만들어진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크게 두 가지 이슈예요. 하나는 최근에 한 600억대 정도 규모의 액화수소 충전소 구축 사업 계약을 했다라는 거. 이런 실질적으로 뭐 수소를 상용화해서 쓸 수 있는 단일 규모 치고는 가장 큰 규모의 계약을 했다라는 게 이번 동사의 주가를 움직이는데 큰 동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의외로 우리가 지금 캐나다 쪽에 한 60조 정도 되는 그 잠수함 사업에 지금 HD 현대랑 하나오션이 한 편이 돼가지고 네. 최종 숏리스트에 올랐다는 소식이 한 일주일 전에 들려왔는데요. 그때 같이 동반해서 올랐던 종목이 범한 퓨얼셀입니다. 아, 왜냐하면 그 잠수함에 들어가는 핵심 구성품인 연료전지 모듈을 또 생산하기 때문에 네. 잠수함 사업을 따냈을 때 그 한 12척인가요? 되는 그 규모의 그 사업에 연료전지 모듈이 들어가게 됨으로써 동사가 얻게 되는 어떤 뭐 레퍼런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뛰어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수소와 방산을 아우르는 동시 테마를 갖고 있다는 게 강점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늘 사실 굉장히 세게 움직였습니다. 26% 올랐고 추가적인 그 대체거래소 시장에서도 충분히 더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뭐 내일 시장에서도 일단은 강하게 출발을 하겠습니다만 눌림목 과정이 전개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최종 목표는 뭐 한 4만 원대 이상에서 만들어질 거라고 보기 때문에 뭐 앞으로 열리는 시장에서 눌림목 관점에서 한 3만 원 밑에 어떤 기회가 열리게 되면 과감하게 배팅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관점으로 지금 매수가와 목표가, 손절가를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범한 퓨어셀 목표가, 손절가, 진입 가격은 또 저희가 잠시 후에 정리 도와드릴 네, 테니까요. 그렇죠. 네, 그때 네. 확인하셔도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이어서 우리 이강무 대표의 종목도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자, 이강무 대표의 선별 기준은요, 정책 모멘텀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첫 번째 종목 바로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개합니다. 이강무 대표의 첫 번째 종목은요, 오가노이드 사이언스네요. 어떤 내용일까요? 일단 저는 이제 바이오에 집중을 해봅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 현재 현 정부에서 국미펀드, 국미성장펀드로 조성된 이제 150조라는 숫자를 좀 제시를 했는데 여기 포함되는 게 AI, 반도체 그리고 바이오예요. 우리가 이제 기존에 한 2주 전쯤에 나왔었던 국정과제에 대한 리스트업을 좀 잘 다시 보시면은 이 안에 AI 키워드하고요, 바이오 키워드가 또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이오 산업에 대한 지원책 증시 부양에서 또 바이오 종목들에 대한 움직임들도 기대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뭐 특히나 이제 여기에서 우리나라 바이오 종목들이 눈에 띄기 위해서는 플랫폼화되는 기술력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런 측면 본다면 ADC도 봐야 되겠고 또 여러 가지 또 이 면역 항암제에 대한 플랫폼도 가져야 되겠고, 또 새롭게 이제 급부상되고 있는 것이 오가노이드 사업인데요. 미국에 있는 빅파마라든지 현재 우리 삼성 바이오로직스에서도 새롭게 신사업화 준비하고 있는 게 오가노이드 사업입니다. 이거는 정부 지원 정책으로만 지원이 시작될 수가 있어요. 아무래도 기존에 있었던 뭐 윤리적인 규제를 좀 풀어주면서 오가노이드 사업에 대한 지원을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삼성에서 새롭게 먹거리로 제시하고 있는 오가노이드 사업에 협력사로 기대될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주가 차트는 사실은 이미 좀 고개를 좀 든 모양새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와서 21선을 좀 확실하게 좀 지지를 받고 반등세 보이고 있는데 이전에 있었던 거래량만큼의 움직임들은 아직 출현하지 않아서 추가적인 박스권 돌파 시기에 거래량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N자형 추세에서 눌림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셔도 되는 그래요. 초입 구간에 있다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강무 대표 오가노이드 사이언스 오늘의 첫 번째 종목으로 말씀해 주셨고요. 지난주에 매드팩트와 한국토지신탁, 한국토지신탁 16%가 넘게 갔어요. 제가 지난주에 딱 묘수라고 얘기했던 게 그렇죠, 묘수들. 아무도 예상 못하는 요즘 헐헐 날아요, 네. 정말. 차트 보시면 깜짝 놀랍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보고. 네. 그래서 두 종목 다 지난주 네. 종목인데 이 시간을 통해 방송에서 소개해 주신 종목인데 네. 좋은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오늘도 좀 기대를 해보면서 네.
계속해서 훨훨 나는 이강무 대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이영빈 대표의 이제 또 종목, 오늘의 종목 공개해 볼 텐데 어떤 종목일지 보여주시죠. 자, 이영빈 대표는 수급과 모멘텀을 오늘의 선별 기준으로 삼으셨는데요. 이영빈 대표의 첫 번째 종목 공개합니다. 이영빈 대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첫 번째 종목으로 선택해 주셨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네, 우선 지금 지수가 점진적인 우상향이 좀 나온다고 하면 로봇주도 반드시 올라가야 될 섹터 중에 한 섹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다음 주에 또 현대차 IR이 있는데 이 IR에서도 지금 집중적으로 좀 얘기가 될 부분이 로봇 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기업들의 로봇 투자 모멘텀이 9월 중순부터 해서 또다시 불을 지필 수 있는 이런 시기가 됐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 로봇 관련 수혜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휴머노이드 로봇 사업을 지금 영위를 하고 있고 올해 지금 2월달 그러니까 2월달까지 고점을 찍고 좀 상당히 좀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을 좀 오래 거치고 있는 이런 종목입니다. 지금 박스권에 위치해 있지만 올해 하반기 웨어러블 로봇 출시에 대한 또 기대감도 다시금 또 살아날 부분 그리고 로봇은 실적보다는 대기업들의 네. 투자 모멘텀들이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오늘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좀 들고 왔고 수급적인 부분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 보시게 되면 최근에 기관에서 연속적으로 이렇게 좀 매수가 들어오는 이런 모습들이 좀 포착이 되고 있고 또한 지금 차트 한번 보시게 되면 상당히 지금 박스권에서 좀 우상향을 갈 수 있는 힘을 모으는 이런 구간으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진입하시기에도 상당히 좀 편안한 이런 자리고 그리고 상승이 나와준다라면 삼성 로봇 관련 모멘텀이 나오면 상당한 시세를 낼 수 있는 이런 종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이영빈 대표의 종목, 첫 번째 종목 레인보우 로보틱스 만나봤고요. 자, 계속해서 김동엽 대표의 이제 두 번째 종목 만나볼 텐데요. 어떤 종목으로 준비하셨는지 공개합니다. 김동엽 대표의 두 번째 종목은요, SK 이터닉스를 준비하셨습니다. 어떤 네. 내용일까요? 광의로 보면 AIDC라고 하죠. AI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역할이 커질 거라고 봅니다. 속해 있는 SK그룹이 아마존과 울산 쪽에다가 우리나라 초거대 데이터 센터를 이제 준비하고 있거든요. 약 7조 원 정도 투자가 들어가는데 거기 쓰일 에너지를 공급하는데 SK 이터닉스가 큰 역할을 할 거라고 보고요. 동사 같은 경우는 태양광도 하고 풍력도 하거든요. 그리고 ESS 사업도 합니다. 최근에 표선 지역에 그 ESS 사업자에 선정이 되는 그런 또 이벤트도 있었는데요. 거기다 파주 쪽에 그 에코그린 에너지와 함께 1,500억대 정도의 연료전지 발전 사업 구축 계획까지도 수주를 따냈기 때문에 실적으로도 긍정적인 예상이 나옵니다. 2분기 실적 매출이 일단 전년도에 비해서 150% 늘었고요. 영업이익은 무려 7배나 늘어나는 그런 현상까지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하반기 이어서 내년까지도 매출과 영업이익이 꾸준하게 늘어나는 대표적인 기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드리면서 진입과 목표가 참고하셔가지고 대응하시면 다음 주 이 시간쯤에 좀 자랑할 수 있는 그래요? 그런 종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출연이시기 때문에 다음 주에 종목 기대하면서 SK 이터닉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오르면 안 나와. 억지로 모셔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럼 계속해서 이강무 대표의 네. 두 번째 종목 또 바로 이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개합니다. 자, 이강무 대표의 두 번째 종목은요. IMB DX네요. 어떤 내용일까요? 이 종목도 바이오에서 이제 채택을 했는데요. 일단 지금 시장 종목들은 대부분 IT, 반도체, 뭐 그밖에 이제 좀 수급의 주도 종목들을 많이 보실 텐데 바이오도 잊지 말자. 정책에 대한 기조에서 지금 또 열을 올리고 있는 파트가 바이오다라고 이야기드리겠고요. 생각보다 좀 많은 수의 학회가 연이어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가 금리 인하에 대한 기점입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바이오 섹터를 보자라는 게 뜻이고요. 그중에서 IMBDX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그 액체 생검이라고 해서 피 한 방울로 네. 암 진단을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앞으로 기술 기대감인데요. 우선은 이제 유전자 분석에 대한 액체 생검을 하고 있고 추후에 이제 암 진단에 대한 기술 승인을 좀 기대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다. 또 주요 기업들과의 협력 가능성이 열려 있는 기업이다.
이 정도로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주가는 지금 최근에 와서 거래량이 좀 유입된 상태인데요. 제가 이제 주가 급등주의 패턴이 나왔을 때 흔히 말해서 좀 퐁당퐁당하면서 움직이는 종목. 거래량이 좀 늘고 거래량이 좀 줄면서 시장에 대한 완급 조절하는 상태. 그래서 이제 내일 같은 경우에는요 주가가 떨어지면 오히려 아래 꼬리를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자리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강무 대표의 두 번째 종목 IMBDX를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영빈 대표의 두 번째 종목 만나볼 텐데요. 어떤 종목일지 공개합니다. 이영빈 대표의 두 번째 종목은요, SP소프트네요. 어떤 내용일까요? 네. 우선 뭐 앞서 오라클 관련한 좀 모멘텀들을 말씀드렸는데 이에 좀 모멘텀을 좀 받아갈 수 있는 종목으로 오늘 SP소프트를 들고 왔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 상장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지금 최근에 좀 지속적으로 좀 주가가 좀 빠진, 좀 과도하게 빠진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평가 구간에 좀 진입해 있는 생성의 AI 관련주고 또한 지금 클라우드 기반의 데이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라클도 지금 클라우드 관련 소프트웨어 기업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충분히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는 기업인 점, 이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한 SP소프트 같은 경우는 지금 생성의 AI 관련주들이 대부분 좀 적자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SP소프트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영업이익을 흑자를 내고 있고 매출액 또한 꾸준하게 내고 있는 이런 회사입니다. 지금 상당히 좀 저평가된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오늘 들고 온 종목이고 차트 보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트 보시게 되면 상장 이후에 지금 낙폭 가대 구간에 진입을 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상당히 주가가 좀 많이 빠져 있고 충분히 좀 감매도권에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될 수 있는 부분 또한 지금 오라클 관련해서 클라우드 관련된 사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또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 부분 이런 점들을 봤을 때 또한 이 종목도 여러분들이 지금 자리 좀 편안한 자리에서 들어갈 수 있는 종목으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영빈 대표의 두 번째 종목은 AP소프트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수익으로 가는 비장의 한수 묘수를 보여줄 탑픽 종목들 만나봤는데요. 세 분이 말씀하신 종목들 저희가 목표가, 손절가, 진입가 다시 한번 안내 도와드릴 테니까요. 캡처도 좋고요. 빨리 받아 적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수익으로 가는 비장의 한수 수비수 새 파트너의 탑픽 종목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김동엽 파트너의 탑픽 종목입니다. 범한 퓨얼셀인데요. 매수가는 28,900원, 목표가 34,000원, 손절가는 26,500원입니다. 다음 종목은 SK 이터닉스입니다. 매수가는 24,500원, 목표가는 3만 원이고요. 손절가는 25,500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이광무 파트너의 탑픽 종목입니다. 오가노이드 사이언스인데요. 매수가는 36,950원, 목표가 46,000원, 손절가는 33,000원입니다. 다음 종목은 IMBDX입니다. 매수가 1,120원, 목표가 13,000원, 손절가 9,000원입니다. 마지막은 이형빈 파트너의 탑픽 종목입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고요. 매수가는 시초가 이하, 목표가 33만 원, 손절가는 25만 원입니다. 다음 종목은 SP소프트입니다. 매수가 시초가 이하고요. 목표가는 8,500원, 손절가 5,500원입니다. 이렇게 세 분의 탑픽 종목 확인해 봤습니다. 네, 수익으로 가는 비장의 한수 수비수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종목까지 만나봤는데요. 시간이 글쎄요. 내일 시장에 대한 전망 한 줄 평 정도로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김동현 대표님, 내일 시장에 대한 전망을 한 줄로 해주신다면, 내일 금요일입니다. 네. 한 줄로 정리해 주신다면 어떤 시장일까요? 저는 뭐 내일 시장과 투자 전략을 묶어서 한 줄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한마디로 무관심이 최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무관심이 최고다. 네. 무관심이 필요한 장인가요? 네. 이유 철저하게 좀 무관심인 게 좋겠다. 여기서 매일매일 내가 뭔가 수익을 얻어보겠다고 그래요. 단타치고 이렇게 하셔야 수익 안 나온다 이렇게 네, 말씀드리고요. 갖고 있는 주식 그냥 툭 던져 놓으시고 아직 결정적인 그래요. 개인들의 포머가 나오지 않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시장은 그냥 이겨내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이 들고 좋습니다. 그러려면 상대적으로 시장에 대해서 관심을 덜 가지시는 게 유리하다라고 그래야 내 종목을 지킬 수 있다. 네. 견물생심이에요. 견물생심. 보면 8, 9, 19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꾹 한번 참아보시는 전략이 좋은 시장이다 이렇게 좋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강무 대표의 내일 시장 뭐 한 줄 네. 평, 뭐 시간이 없어서 한 줄 평으로 대처하겠습니다. 네, 외국인 중심의 수급 시장. 외국인 네. 중심의 수급 시장이 펼쳐질 것이다. 일단 전체적으로 시장의 수급 주체가 외국인이기 때문에 좀 전에 이제 김동현 파트너님이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단기성으로 개별주 찾는 것보다 수급이 확실한 종목들을 믿고 가시는 게 좋다라고 좋습니다. 이야기드리겠습니다. 자, 이영빈 대표의 내일 시장 한 줄 평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정부가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친정책주들의 트레이딩 매매를 하자. 아, 정책주 관점을 한번 보자. 네. 좋습니다. 뭐 충분히 말씀으로만도 이해가 될 수 있는 한 줄 평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내일 시장에 대한 한 줄 평 전망까지 저희가 들어봤는데요. 늘 항상 아쉽습니다. 아쉬운 시간 함께 할 수 있는 온라인 무료 방송이 이강무 대표만 제외한 우리 김동엽, 이영빈 두 분이 준비를 하셨습니다. 네. 먼저 우리 김동엽 대표님, 지금 바로 입장인가요? 네, 지금 바로 들어오실 수 있고요. 어떤 이야기 해주실까요? 금리 인하가 이제 일주일 정도 앞으로 다가왔다고 그렇죠. 생각하는데 거의 100%의 확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컷일지 아닐지의 여부만 있고요. 금리 인하기에 성공적인 대응 전략 이렇게 좀 말씀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금리 인하 때 무엇을 준비해야 되고 어떤 종목을 공략해야 되는지 성공적인 대응 전략에 대해서 온라인 무료 방송을 통해서 지금 바로 오시면 말씀해 주신다고 하셨고요. 자, 이영빈 대표도 지금 바로 입장인가요? 아닙니다. 저는 10시 40분부터 10시 40분. 네. 10시 40분부터 이야기해 주실 텐데 어떤 이야기 해 주실까요, 오늘? 네, 지수 걱정하지 마시고 걱정 없는 매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좀 공개하는 시간 갖도록 할 테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걱정 없이 매매할 수 있는 종목들 공개를 해 주신다고 합니다. 자, 김동엽 대표는 지금이고요. 이영빈 대표는 이제 잠시 후 10시 40분입니다. 한국경제TV나 진짜 주식 홈페이지 가시면 두 분의 얼굴이 있습니다. 클릭만 하시면 로그인이나 회원가입 없이 무료 입장이 가능하니까요. 가셔서 알찬 정보, 좋은 내용들 꼭 공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시간, 시장에 숨어있는 이야기를 만나보는 비하인드 머니 시간인데 그 시간은 오늘은 이강무 대표님께서 또 도와주신다고요. 네, 오늘 함께, 어떤 이야기 하시나요? 알고 계세요, 주제를? 일단 지수 이야기 하지 않을까. 저한테 네. 오늘 주제는 비밀이에요. 그러면서 말을 안 그랬습니까?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코스피 이야기를 한다는데 무슨 이야기인지 네. 모르겠는데 잠시 후에 재밌는 이야기 이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두 분, 세 분이죠. 오늘 도움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말씀드린 대로 비하인드 머니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알아두면 돈이 되는 이야기. 비하인드 머니 오늘의 키워드는 네. 바로 코스피 연대기입니다. 네, 요즘 시장이 너무 잘 가잖아요. 그래서 네. 오늘은 코스피의 역대 연대기를 좀 재밌게 풀어볼까 합니다. 저희가 그래프로 준비를 했는데요. 1980년부터 출발을 합니다. 바로 출발해 볼까요? 네, 첫 네. 번째 이야기부터 사진과 함께 보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는 1980년에 지수 100포인트로 출발을 했습니다. 당시에 주식은 투기판이다라는 인식이 강했고요. 대부분 그래서 투자라고 하면 집이나 땅부터 생각하던 시기였다고 합니다. 맞아요. 그때는 좀 주식이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다시 그래프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 보시면요. 1989년에 코스피 1000을 돌파를 했고요. 그 옆에 1992년도 굉장히 특별한 한 해였습니다. 자, 외국인 투자 개방한 첫날이었는데 삼성전자와 이 포항제철 등을 외국인들이 대거 사들이면서 지수가 폭등을 했습니다. 이때부터 외국인 수급이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게 지수가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이나 했는데요. 네. 그다음에 큰 위기가 찾아옵니다. 바로 1997년 외환 위기입니다. 네. 그때 코스피가 200선으로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개인들이 나라를 살리자라면서 네. 주식을 사들이는 그런 애국 매수 분위기가 퍼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이제 금모으기 운동과 함께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아주 특별한 장면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2000년도 말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 우리나라가 IMF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선언을 하면서 우리나라 경제는 한 고비를 넘기게 됩니다. 그렇게 2007년에 2000포인트를 돌파하기도 하면서 경제가 다시 회복세에 들어서나 했지만 또 한 번의 위기가 찾아오는데 네, 그게 그렇죠. 바로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입니다. 네, 그때는 코스피가 2000선에서 900선까지 폭락을 했습니다. 네. 이때 한국 증시는 위기 상황일 때 이 외국인들 사이에서 제일 먼저 돈을 빼가는 그런 신흥국 시장 취급을 받기도 했다고 해요. 네, 근데 2020년 코로나 때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지수가 1,400까지 빠지니까 개인 투자자, 이른바 동학 개미들이 대거 매수에 나선 겁니다. 네, 그래서 마침내 2021년 코스피가 3,300을 돌파합니다. 네. 역사상 처음으로 외국인과 기관이 아닌 개인이 지수를 끌어올린 시기가 바로 이때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대망의 현재 오늘이죠.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인 내일 마녀의 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코스피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돌파합니다. 아주 역사적인 날인데요. 근데 특이한 게 예전에는 대형주가 지수를 이끌었다면 현재는 소부장 기업들이 지수 중심에 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한국 증시 역사에서 대형주가 아닌 소부장이 지수를 주도하는 건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아무튼 앞으로 계속해서 좀 좋은 소식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코스피의 아주 굵직한 순간들을 짚어봤는데 중요한 건 시장이 지금 어디로 가느냐겠죠. 오늘도 특별한 전문가 모시고 현재 시황과 앞으로의 방향을 짚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이광무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파트너님, 네. 요즘 시장 너무 좋아요. 그쵸. 그렇죠? 이렇게까지 네. 빨리 올라올 줄 몰랐어요. 아, 이렇게 네. 빨리 올라오고 강세를 보이고 네. 있는데 그런 배경은 어디로 보시나요? 일단 아무래도 외국인이 가장 강력하게 들어오고 있는 모습인데 네. 외국인들은 지금 현재 정부 정책에 대한 기조를 타면서 올라오고 있다라고 느껴집니다. 일단 새 정부의 증시 부양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오늘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통해서 어느 정도 좀 증시 부양에 대한 좀 목소리를 좀 들었다 네. 생각이 되어서 네. 전반적으로 지수 관련된 종목들이 강했습니다. 네. 네. 또 앞선 코너에서 오늘은 반도체 네.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네. 네, 이제 반도체에서 대형주보다 소부장이 지수를 이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런 흐름은 어떻게 보실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역시나 이제 네. 대형주 투톱이 지수를 끌어올렸다고 생각이 되고요. 대신에 이제 우리가 최근에 봤었던 반도체 종목들에 대한 움직임들보다 네. 조금은 다양한 반도체 영역에서 신고가가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게다가 지수의 이 상승 곡선이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됐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 좀 뭔가 폭발력이 강했다. 네. 그 말은 사실 이제 주가가 어느 정도 좀 이 기조를 만들면서 날아왔다라면은 네. 종목들의 움직임도 그랬을 텐데 저는 좀 개인적으로 네. 생각보다 빠른 움직임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전고점, 전 매물대 있었던 주가들이 빠르게 따라오는데 강한 힘으로 올라왔습니다. 보통은 이제 전 고점, 전 매물대 돌파할 때 계단식 상승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장대 양봉이 많이 나오고 거래의 힘이 굉장히 강했어요. 네. 그래서 아마도 이렇게 눈에 띄는 소부장 종목들이 아마도 좀 인상이 깊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이런 시장 속에서 네. 개인 투자자분들, 우리 시청자분들이 참고하면 좋을 만한 투자 전략이라든지 투자 전략. 아니면 네. 섹터 어느
쪽으로 봐야 될지 종목까지 좀 추천을 네.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는 네. 반도체하고 지주사를 굉장히 중요한 주제로 보고 있거든요. 네. 일단 바스켓이 네. 크기 때문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따르는 또 소부장 기업들에 대한 추세,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정부 정책에 대한 의지인데 저는 이런 얘기를 해왔어요. 우리가 이제 명확한 답변은 듣지는 않았지만 네. 어느 정도는 양도세 기준에 대해서 기정사실화된 결과를 예상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이제 양도세라는 것 자체는 시장에서 모멘텀이라든지 호재성 뉴스는 아니에요. 네. 걸림돌이었단 말이에요. 네. 뭔가 빨리 치워내고 싶은 돌이었는데 네. 이 뉴스만으로 해서 이제 어제 강한 움직임이 나왔고 이 걸림돌 이후에 나올 수 있는 상법 개정이 저는 본 호재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제 상법 개정이라는 것이 1차, 2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3차, 4차까지도 예상되고 있잖아요. 네. 네. 그런 힘이 있기 때문에 증시 부양 정책이 크지 않을까. 아. 그리고 이제 오늘 이재명 대통령의 이야기 중에서 자산 가치보다 시가총액이 낮으면 되겠느냐. 네. 그러니까 자산 재평가에 대한 부분들을 좀 강조했기 때문에 네. 결국에는 증시 밸류업이 네. 좀 더 네. 정책과 함께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오늘 짧지만 아주 유익한 말씀을 네. 많이 해주셔서 어디 가면 좀 계속해서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오늘은 제가 네. 공개 방송은 없는데요. 네. 주말에 몰아서 하려고 합니다. 주말에 언제 하시나요? 이번 주 일요일에 네. 저녁 9시에 9시에. 다시 한번 이 진주만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분들을 네. 모시고 왔는데요. 제가 제목을 하나 기가 막히게 정했습니다. 뭔가요? 뭔가요? 지금 이광무 시대. 이광무 시대. 네. 이광무 시대 제가 많은 다시 참여. 한번 또 준비해 보겠습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일요일 밤 9시 진짜 주식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저희 이광무 파트너 사진 클릭하시고요. 오늘처럼 알찬 이야기 많이 얻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광무 파트너와 함께한 알아두면 돈이 되는 이야기 비하인드 머니였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투자에 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 진짜 주식 3부 수비수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